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로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간주 임대료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게 하는 방법과 여러 건의 임대주택을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세입자나 보증금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 수익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주 임대료 바뀐 그 수익 금액 넣고 간주 임대료 바뀌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홈택스로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을 이제 첫 편을 올렸고 이제 이게 두 번째 편인데요. 첫 편에서 제가 투자자로서 홈택스로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제가 공부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이제 국세청이나 이제 세무사한테 문의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제 세무사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투자자이고요. 투자자이면서 이제 제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막상 제가 해보니까 헤매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로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세무사라서 제가 뭐 다 알아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서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국세청에서 문의를 준 내용 리스트도 보고 이제 다녀간 투자를 하셨던 분의 조언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보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조금 또 워낙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업로드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홈택스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제 기본 자료로 미리 내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고하는 부분이 틀렸다고 한다면 종소세를 낼 때 다시 한번 수정이 가능하다고도 하니까 크게 막 이번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몇 년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됐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먼지를 턴다고 하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세무사한테 맡기고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자기는 간단하게 한 개 뭐 또는 두 개밖에 없고 이런데 그거 아깝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가이드대로 조금 따라오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전적으로 100% 맞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했던 내용을 그냥 가이드를 드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신 세 개가 있거든요. 홈택스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혹시 내가 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가지고 그건 영상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남긴 게 있어가지고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댓글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 블로그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가이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이제 간주 임대료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2단계에서 그 수입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수입 금액이 이 간주 임대료잖아요. 근데 이거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무시하셔라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어
안 되는 게 아니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하려면 익스플로어로 들어가서 홈택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롬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홈택스를 열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지 그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크롬으로 들어갔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부에서 다 알려드렸는데, 혹시 1부를 안 듣고 와서 이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그것만 올려져 있는 1부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2단계 때 수익금액 내역을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때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자동 버튼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익스플로어로 들어갔을 때는 안 돼서 이거 무시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롬으로 들어가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어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여기 계산하기를 띡 누르면, 여기 계산하기를 띡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크롬으로 이제 바뀌면, 크롬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간주임대료 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산된 간주임대료 합계는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띡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된 게 위아래로 같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 금액을 여기 수입 금액에 넣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지금 다르게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이전에 입력을 해 놓은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새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으니까 요거는 똑같이 넣으셔야 된다. 저랑 다르게 있는 걸 보고 다르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걸 혹시나 싶어가지고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세입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대주택에다가 아까 여기다가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해당 사항의 빈칸을 채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산하기를 눌렀었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이제 바뀌는 경우 임대주택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두 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혹시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썼더니 너무 굵다고 하셔서, 그래서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이 나오게 만들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확인을 누르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뜨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중간에 임차인은 바뀌었는데 이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었다. 대신에 우리가 기간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월 1일에 들어와서 6월 1일에 나갔고, 새로운 임차인이 6월 2일에 들어와서 12월 31일에 그 과세 기간이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살았다라는 거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넣었을 때 금액이 어차피 189,990원이었는데 이렇게 기간이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을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지만 요 합계액은 요거랑 결국 같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세입자가 바뀐 경우 이제 나중에 6단계에서 그 수입금액 작성표를 바꿀 때 입력하는 방법을 달리 하겠지만 그때 요거를 사용할 거니까 요걸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세입자가 바뀐 경우 요거를 6단계에서 넣을 거니까 특히 요 간주임대료를 미리 좀 적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면 어차피 금액이 보증금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간주임대료는 똑같다. 대신에 6단계에서 수입금액 작성표는 세입자 2명을 같이 넣어야 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증금이 바뀐 경우가 있잖아요. 보증금이 바뀌면 간주임대료 금액이 바뀌는 게 맞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넣어본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똑같이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2개를 하는데 이제 기간이 바뀌는 것은 물론 여기 보증금도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면적은 똑같고 기준시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 그 밑에 나온 거 있잖아요. 세입자 1번, 이 기간에 살았던 세입자 1번과 이 기간에 살았던 세입자 2번으로 나눠가지고 이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왜 위에 거는 작게 나오고 밑에 거는 많이 나오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계산할 때 3억을 공제하고 이제 둘 다 반영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쪽에 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합계액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이 더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까 2단계에서 수익금액 내역을 입력할 때 그때 계산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그쪽에 넣으시고 만약에 임차인 내역을 먼저 넣고 싶다 그러면 6단계를 먼저 입력하시고 2단계로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좀 덜 헷갈려서 저는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세무사분들이 알려주시는 유튜브를 보면 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고 저는 수익금액에서 입력을 하고 아까 수익금액에서 입력한 금액이 이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입력되는 금액이랑 똑같이 나와야지 오류가 안 뜨고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이 눌렀을 때 오류가 안 뜨고 완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에서는 그럼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랑 보증금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넣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수익금액 검토표 단계가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빨간 박스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밑에 요거를 먼저 입력을 하면 요 밑으로 이제 요 화면 입력이 끝나면 이제 스크롤을 쭉 하면 요 밑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임대 정보에다가 임대 내용을 추가해서 이쪽이 임대 내역이 뜨게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세입자가 바뀐 경우 여기 임대 기간을 달리해 가지고 똑같이 건물 면적, 보증금 그리고 이 빈칸을 다 넣으셔서 입력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을 올리고 똑같이 이제 댓글로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이 이 18번과 이 16번, 이 19번이 금액이 같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16번은 전세보증금 넣으시는 거고요. 17번, 18번은 월세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번은 전세금 넣으시는 거고 17번은 월세, 다달이 받는 월세 합계액을 넣으시는 거고요. 18번에는 월세 수입 금액 있잖아요. 간주임대료 말고 월세 수입 금액을 넣으시는 거고 그 19번은 간주임대료랑 월세 합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거 2단계에서 수입 그 간주임대로 계산했던 그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입력 내용을 추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2명을 넣었어요.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가지고 한 명은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살았고 한 명은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 2명을 이제 나눠서 넣은 거죠. 그러면
보증금이 이렇게 2배처럼 보이지 않냐? 이거는 적수 계산할 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라고 다른 세무서분이 설명을 해주신 영상을 제가 다른 데서 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수익 금액이 혹시나 더 많이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수익 금액을 계산했을 때 앞에 계산한 금액과 같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일자가 다르고, 근데 이렇게 2개를 넣으면 내가 임대 물건이 1개인데 2개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 걱정이 들었어요. 근데 제보를 주신 투자자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좀 더 고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임대 물건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로 몇십 채 있으신 분들은 번거로워서 그냥 이 수익 금액만 잘 넣으면 크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따로 임차인이 바뀐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입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FM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넣는 게 맞다고 조언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신고 현황을 내가 원칙에 맞게 넣어야 되는데, 이 원칙 자체가 사실 국세청 이 홈택스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신고를 조금 했다고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면 사실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게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미리 신고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은 이제 종합소득세 낼 때 오류가 발견되면 그때 다시 바꿔도 되는 거지, 막 이게 조금만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 벌금 내, 몇백만 원 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요렇게 넣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한 개의 주택을 임대를 한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임대사업자 등록 내신 다음에 사업자 번호 1개에다가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내면 이 사업자 등록을 한 물건이 임차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2개를 넣었구나 라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이제 중간에 보증금이 바뀐 경우죠. 중간에 이제 보증금이 바뀐 경우도 아까 세입자가 바뀐 경우랑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내용을 다 넣으신 다음에 입력 내용을 추가해서 했더니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증금이 바뀐 거죠. 4억 3,500에서 4억 7천으로 바뀌어서 간주임대료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내용 이제 예로 넣은 게 이 금액인데 이렇게 바뀌어서 간주임대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임대료 수익 금액이 요거고, 아까 2단계 넣었던 금액이랑 요거랑 같다고 한다면 이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고 작성하기를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2개를. 그래서 아까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를 했을 때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내가 1개를 입력을 한 거예요. 임대주택을. 근데 이렇게 아까 보증금이 바뀌는 경우 1개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종료일이 지금 5월 달에 끝났으니까 우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안에 있는 거를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일 이후에 있는 사람도 입력을 하려고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렀더니 요 팝업 창이 뜬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임대주택과 동일한 임대주택이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 임차인 바뀌거나 보증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면 동일 임대주택으로 추가되고, 취소를 클릭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요렇게 2번째 임대주택을 입력할 수 있게 입력창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남은 기간, 과세 기간에 맞게 넣으시고 달라진 보증금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2번째로 보증금이 바뀐 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또 계산하기를 눌렀을 때 간주 임대료 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얼마예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처럼 제가 2개 나온 거 보셨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이렇게 여기를 다 입력을 해서 계산하기를 눌렀더니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아까 앞에서 봤던 요 화면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 계산은 2단계 수익금액 입력할 때 버튼을 사용하셔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셔도 되고 6단계 작성하기에서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요 버튼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소형주택이냐 뭐냐 뭐 이런 거에 적용을 다 받으려고 한다면 그 비율을 잘 모르니까 이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을 쓰시면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게라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러 건의 임대주택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랑 미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눠서 여러 건의 임대주택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시군구청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 번호 하나당 건별로 따로따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고요. 미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여기 시군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업자를 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냥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 그 블로그 글로 안내를 드린 게 이런 분들은 주택 임대 사업자 번호를 넣지 마시고 그 밑에 바로 그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란이 있으니까 1단계 기본사항 입력할 때 사업자 번호를 넣지 마시고 주민번호를 넣으신 다음에 그때 2단계에서 그 칸이 여러 개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영상을 보는 게 낫겠네요. 아까 2단계에서 수익금액 입력에서 이 2단계가 여기 2단계 여기 있다. 그 2단계에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수익 금액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내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3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수익 금액을 따로따로 3개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이제 이거는 한 건에 신고서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한 방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건의 입력이 있는 경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정신 없으신데 그건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미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건의 작성을 할 경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작성을 해서 이제 6단계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작성하기를 누르고 거기서 작성하기를 다 한 다음에 이 금액이 2단계 수익금액이랑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게 여기 2단계 여기 제출 내역을 누르면 여기 제출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이걸 잘 모르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하고 다시 새로운 걸 넣으려고 하니까 신고서가 없어지더라. 신고서가 여러 건이 안 보인다라고 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출 내역을 이제 꼭 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이 제출 내역에 떠요. 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안 누르면 안 뜬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신고서 이제 제출 내역에서 제가 그래서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 일반 신고를 한 거고 우리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제출 내역을 통해서 내가 제출이 잘 됐나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2단계 제출 내역을 눌러서 여기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띡 나오죠. 그래서 한 건을 신고했다. 그럼 이렇게 한 건 신고한 게 나오고요. 이제 2건을 신고했다. 그럼 이렇게 2건 신고한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건 일반 신고에서 기존 걸 없애고 할 거냐 또 새로운 걸 할 거냐라고 묻는 것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2건인지 한 건인지 제출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려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제대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보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기를 눌러서 접수증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 접수번호, 여기에 이렇게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여기 접수번호를 누르면 내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내가 작성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게 또 세부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접수번호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신고서 보기라고 이제 팝업 창이 뜨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랑 내가 수익금액 검토표를 잘 넣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보다는 수익금액 검토표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내가 아까 보증금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물건이 두 개로 나눠져서 입력이 잘 됐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건을 이제 또 입력하려고 한다. 그러면 매번 이 첫 번째 스텝에서 일반 신고할 때 기본 종료 입력란에서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내가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신고서 불러오기를 실행하겠냐 확인을 하면 현재 화면에 있는 건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신고서를 수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신고건을 여러 건 이제 신고를 할 거다 그러면은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신고했던 걸 수정하려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2월 10일까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신고서 수정을 하다가 아까 마지막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안 누르잖아요. 그러면 신청 신고 불러오기를 했을 때 여기 미전송이라고 뜨고 이제 접수 대기라고 떠요. 이런 건 이제 접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게 다시 이렇게 전송이 된 걸로 나오고 접수 완료 버튼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거는 전송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중간에 잘못 작성한 게 있어가지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안 하고 이걸 그냥 냅둘 건데 그럼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도 완전 소심쟁이라서 이런 걱정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했던 거를 다시 조회하기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다시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 완료 버튼을 안 누르고 다시 제출 내역에 가가지고 조회하기를 눌렀더니 기존에 작성 완료 버튼 누른 것만 남아있고 내가 수정하려고 했다가 틀린 것들 작성 완료 버튼 안 눌렀던 것들은 사라져서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많이 주신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의 자료를 천천히 이제 글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눌러서 활용해 주시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